문제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여전히 많다는 사실. 일본에선 결혼 대신 취미 등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와우.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오,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캐릭터 용품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평생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 이제 남성의 경우 무려 4명 중 1명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結局そういった、推しやペット、喜びを求めるというのは家族や自分の子供といったものに対する気持ちを肩代わりさせるものであって、それが非常にそういったその行動パターンが増えてるってことはそういう指標ですね。そういう満たされない人がたくさんいるんだということの一つの表れとして理解した方がいい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일본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쇠락하고 마는 것일까요? 주목해야 할 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은 우리보다 높았고 1명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었던 건 일본의 청년 세대였습니다. 출신 지역이 저마다 다른 이들은 쉐어하우스에 함께 거주 중입니다. 곤방와. 예,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오게 된 이유는 혹시 한국이 요즘에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혹시 아시나요? 오, 알고 있습니까? 그럼 혹시 한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0.75とか。そんな感じな気がする。 천에? 어떻게 알았어요? なんか見たことある気がします、どっかで。 아, 뉴스에서. 그래도 이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힌트를 얻기를 좀 원하고 왔어요. 이 중에서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아이도 낳고 싶다. 오. でも大変な時にそばにいてくれるパートナーがいることは幸せなことだと思うので、いずれは結婚したいなと思います。産むんであれば兄弟2人以上が欲し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でも僕は結婚したいのがまず子供が欲しいから、そこの段階をやっぱり経験したいなっていうところがすごい大きくて、はい。 3명이나 4명 낳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4人は多いかな。3人ぐらいまで。3人ぐらいまでですかね。 3명. 실제로 일본에서는 20대에 결혼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에서 요즘에 취업하기가 쉽나요? 어떻게 취업이 좀 어렵나요? 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私はその大学出る時にもう仕事決まってるっていうのが、日本だと結構一般的で、大学3年生くらいから1年間くらいかけて就活して、4年生の頭には結構決まってて、あとちょっと楽しんで就職するっていう。 다들 그러셨어요? 좀 쉽게 들어갔습니까, 저렇게? そうですね。 저희는 대학 졸업하고 한 1, 2년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막 점수 올리고 막 그렇게 퇴사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집에 대한 부담이 엄청 높거든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좀 어때요? 그 집을 사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높습니까? 普通にみんなマンションとか借りてる人多くないですか？いきなりは買わないよね。同棲してる ああ、確かに確かに。 그러면 결혼할 때 집값이 막 크게 부담되거나 그런 케이스는 잘 없겠네요. それはないよ買うってね。いうのは。 와, 그건 좀 놀라워요. 서프라이즈. 또 그 한국에서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남녀 갈등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일본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男女の葛藤っていどううなんですか。 fight each other. なんかカップルでっていうことですか、それとも職場でとかですか。あんまりそういうのないですよね。そういうはないかも。言説は聞いたことない。아, 일본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 일본에서 이 출산율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걸로 보시는지. 私はあんまりもう落ち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会社とか、政府もなんか精一杯サポートを今多分してる状況なので、私が産むっていう風になった時は今よりも働きやすいだろうし、育てやすく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からです。もう自分が先陣を切って仕事と家庭と両立できていたらいいなというのが理想です。 일본도 결코 만만한 사회가 아닌데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짐이 가벼워 보였어요. 일본 청년 4명 중에 아무도 결혼할 때 집살 걱정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심지어 뭐 취직 걱정하는 친구도 없었고, 확실히 일본 청년들보다 우리 청년들의 짐이 그동안 무거웠다. 일본 청년들의 밝은 에너지와 미래의 낙관적인 모습. 이 뜻밖의 모습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1999년에 일본에 처음에 왔습니다. 교수로 부임해서 일본에 왔는데 1991년에 버블이 끝나고 일본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함께 혹독한 불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제가 일본 사회가 굉장히 평온해졌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굉장히 20년의 혼란을 겪으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 같아요. 청년이 정규직이 아니고 청년의 일자리가 불안하면은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정규직을 되도록이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청년들도 훨씬 더 편해지는 것이고요.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주는 분위기, 그런 점은 좀 부럽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와 크게 달랐던 점은 일본 청년들이 주거 문제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10년간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은 집값이 오르는 것이 굉장히 가팔라서 내가 집이 없기 때문에 나는 벼락 거지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해. 이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월세가 많고 또 공공임대도 많기 때문에 내가 집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 들어가 살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韓国の場合非常に若い世代が結婚しにくい条件がいっぱい揃っているような、その日本の若者と韓国の若者が置かれている状況の違いをつぶさに調べることによって、少子化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原因で起きるのかっていうことがかなりはっきり見えてくる可能性があるので、非常に重要な部分だと思って注目をしています。 도쿄 인근에 위치해 있는 위성도시 지바현. 오이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특별한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애기들 너무 이쁘다.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뻐. 필리핀과 호주에서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한일 부부. 저희는 2016년에 결혼했으니까 29살에 둘 다 동갑이에요. 첫째 아들 하루, 또 우리 이제 태어났을 때 사진 찍은 거예요. 5살, 3살입니다. 3살. 네. 일단 두 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한국인이고 이제 일본에 2016년에 온 권민호라고 합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키웠다? 잘하다. 자랐던 일본 사람이 유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20대에 결혼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이제 아이를 안 낳기도 하지만 늦게 낳는 나라가 됐거든요. 일본에서는 20대에 결혼하는 분들이 어떻게 좀 주변에 많이 보입니까?
ね 보여요? 네, 많아요. 많いよ 네. 30歳がやっぱり境目だと思います。みんな30歳に向けて結婚したい。で結婚したらやっぱり子供が欲しい。考えてみたら結婚したくないって言ってる人はあんまい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 일단 제 회사 후배들 같은 경우도 신입으로 들어오면 한 만 나이로 23, 24 이 정도가 되니까 경력 쌓고 대리급만 돼도 27, 뭐 이 정도밖에 나이가 안 먹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부분도 이유인 것 같아요. 27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 사회생활, 사회 경력이 쌓이니까 27 정도면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결혼할 상대도 찾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라고 느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인 것 같아요. 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럼 어떻죠? 일본에서는 지금 와이프랑 만난 것도 그냥 돈보다는 그냥 결혼하고 싶다 이 친구랑 해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경제적으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결혼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진입 장벽이 좀 낮지 않나. 그리고 또 진짜 궁금한 게 한국에서 또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흔히 말해서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 일본의 이 뭐 교육비 같은 거, 아이 키우는 비용 어떻게 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いや韓国に比べたら全然だよね。全然韓国は高いですよね。 증세 이거 뭐예요? 전혀. 韓国のお父さんお母さんはなんか子供のためにもっと私がってやってあげなきゃいけない責任感みたいなのがすごく強いなって感じます。私とか周りの日本はなんて言うんだろう、見守るスタイル。 실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4시. 아이들 하원은 아내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はるおっとっとっとっとダメ乗って乗って乗ってじゃあどうすんのどうやって帰んの 집에 가기 전 아이들과 함께 꼭 들르는 곳은 동네 놀이터. 아이들이 더 성장한 후에도 부부는 사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行け行け 사람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요. 수험생이 되면은 일본도 학원이 있고 거기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교육이 비용이 들긴 하는데 수험생이 아닌 경우에는 많이 학원을 안 가는 분위기고 학원보다는 약간 이제 부활동,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시키고 하면은 그렇게 사교육 비용은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초등학생도 5개 가요. 학원 5개. そうなんです 일주일에 よね。 적은 거예요. 줄여서. この話を日本でするとみんなに「って言われます。嘘でしょって言いますみんな。 하지만 부부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는 정규직 직장이 있었던 아내. 子供が生まれる前は空港で働いていたので5時前に家を出てでも夜に帰ってくるの8時っていうもう本当仕事でしたね。子供が一番になったのでもうこの仕事じゃなくてもいい子供と一緒に過ごせる時間を優先して仕事の内容よりも時間で決めました。なので今はただの事務のおばちゃんです。 기혼 여성들이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건 일본 가정 내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내가 파트타임을 하게 되면은 내 커리어가 끊긴다. 그러면은 뭐 내 소득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일본에서는 약간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ある 캐릭터 단説. あると思います。でも私は子供を産んだから今は子育てを楽しみたいだからパートタイムでいいっていう人もたくさんいます。最初仕事を辞めなきゃいけないんだって思った時はちょっとって思う気持ちがないと言ったら嘘になりますけどでも子供が生まれてこうやって見たらわーってこんなに可愛いことしかも一生じゃないもう本当に限られた時間
を私が一番一緒にいられるんだって思うと、남편にごめんねっていう気持ち、私ラッキーかな、嬉しいっていう気持ちの方が大きい。周りもそう言ってますね。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된 여성들은 이미 경력 단절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그 경력 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이 이제 시장으로 다시 오면서 일본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그 비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일자리가 많고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계약이 끝나도 내가 또 갈 곳은 있어. 너 뭐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체 여성 고용률도 일본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런 환경의 영향 때문일까요? 이 부부와의 만남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주는 가치, 아이가 주는 행복을 그 자체로 평가하지 않고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요. 이런 문화가 새로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저기도 출산율이 낮잖아요. 물론 우리보다 많이 높지만. 근데 가서 느낀 거는 그 변화가 야, 우리나라만의 변화일 수도 있다. 일본에 가니까 막상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가치를 일본은 아직 가지고 있구나. 더 중요한 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일본 기업들의 노력 역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전 7시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 직원들의 출근 행렬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일본을 대표하는 거대 종합상사입니다. 이른 출근을 독려하기 위해 회사에선 무료로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와, 양쪽에 그냥 뭐 이렇게 쫙 싸놓고 아, 주먹밥, 빵 하나 하겠습니다. 빵 하나. 그런데 출근 시간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면 뭐 퇴근을 좀 일찍 하는 겁니까?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시간이. そうですね。仕事が落ち着いている時は、15時過ぎぐらいに帰ることもありますし、一方で仕事がある時には、定時の17時15分過ぎぐらいに帰ることもあります。 아침형 근무제는 직원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선택 사항 중 하나. 재택근무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히 잠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미마셍. 스미마셍.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예전에 알기로는 일본의 종합 상사는 이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고 일이 많기로 유명했었거든요. やっぱり商社といえば夜型で多残業体質で、時には深夜勤務もありますし、非常にですね、いわゆる激務と言われるような会社ではあったんですけど、当時と入社した当時とは劇的に環境が変わっているかなとは思います。 10년 이상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는 근무 환경의 개선. 주목할 건 그 사이 여성 직원들의 출산율이 3배 이상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출산율은 일본 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最初からそれを重視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労働生産性を上げるという一連の働き方改革が功を奏してもたらした結果なんです。この労働生産性は確かに改革を始めてから5倍以上に拡大しているんですね。改革を始めた時に比べて5倍の利益を生むような企業に成長しました。女性社員たちの出生率が上がったということに気づきました。 애써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놀라운 출산율 상승이 가능했던 걸까? 근무 방식 개혁과 함께 자연스럽게 달라진 건 직원들의 삶의 풍경. 오후 4시 퇴근이 가능해지자 아빠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직접 하원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基本的には僕が送りも迎えもやってます。たまに体調が悪くなったりした時は在宅勤務、家で仕事をすることもできるので、場合によってそこを使い分けているというふうな形です。우리
회사는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웠습니다. 20代30代の若い人たちはもう 80% は共働きなんです。当社の社員は共働きである以上ですね、子供を産み育てるという責任は両方に均等にありますよね。当社では本年度は男性の育児休暇 100% を取っていただくように強力に指導しているところです。올해 100%요? そうです、そうなります。はい。女性だけの政策というのは結果として女性に負担を押し付けるということを助長するものであり、男女問わない改革を進めない限りは少子化対策には決して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 정부 역시 가족 친화 경영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 눈길을 끄는 건 많은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人手不足っていう労働力人口の減少っていうのは喫緊の課題といいますか、中小企業にとっては大企業よりも大きな打撃っていうところを認識していただいたって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子育てしやすい環境を作りますっていう届け出をしていただいている企業っていうのが100人以下規模の企業さんについては約6万社ほど届け出をし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ます。国民の意識っていうのもとても重要ですよね。そういう共通の問題意識、そして危機感というものを持ってどういう社会に変え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を国民的な議論をしてですね、それぞれが勉強する、つまりどういったことが問題なのかということをね、お互いに話し合って変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段階に来てるんだと思います。 일본 사회를 통해 들여다보고 싶었던 또 다른 화두는 지역 소멸 문제. 우리는 이미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산에서 청년 인구 동향을 보면 6년 사이에 13%가 줄었습니다.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 더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게 10만 명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은 일본 오사카. 제2의 도시이자 항구 도시인 오사카는 부산과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과 달리 오사카시는 인구수가 소폭이 남아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중심거리인 우메다는 많은 인파로 북적거립니다. 여기가 도쿄도 아닌데 이렇게 높은 빌딩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부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두 도시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지역경제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ここ梅田には大阪でも有名で日本でも有名な大企業がたくさんあります。ちょうど阪神百貨店の上のオフィスビルにダイキン工業が本社を構えています。大阪には売上が1兆円以上の企業がたくさんあります。十数社以上あります。パナソニック、シャープ、それからダイキン工業、武田薬品、そういった会社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が、 동부가 대도시의 지역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오사카는 부산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韓国におけるソウルとプサンの関係でいくと、プサンも第2都市なんですが、ソウルへの一極集中というのが非常に程度が激しい一極集中だと思います。日本はまだそこまでは東京一極集中といってもまだそういう西日本の中心、関西の中心としての大阪の存在感というのはまだ大きい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 가까운 곳엔 노벨상 수상자를 11명이나 배출한 일본 전체 2위의 명문 국립대학 교토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모여든 우수한 인재들. 이들은 졸업 후 거주 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ちょうど就活のシーズンなんですけど、東京で働きたいなと思ってるんで、居住地は東京にしました。 中3の時に東京大学の校舎と京都大学の校舎どっちにも行った時に京都大学の雰囲気の方が好きだったのと、東京に比べて人々がそんなせかせかしてないというか、フランスの
大学の方で大阪の方に行くか、または京大に戻ってこれたらなと思ってます。東京で生まれて東京で育ってきたので、東京以外で暮らしてみたいなと思ったのが一番大きいです。なんか理由としては、僕も彼と同じで、東京から京都に来た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関西が結構割と好きなので、個人的に部活動とかサークルが京都でやりたいことがあったりしたので、京大を志望して今ここに来ています。 오사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이곳에도 일본의 지역 경제를 살아 숨쉬게 하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どうぞいらっしゃい。あゆ、こんにちは。どうぞいらっしゃい。全部美味しいですよ。ああ。今日一番のおすすめは本マグロの大トロ。 오도로. 참치 오도로. Yes. よかったら。예, 감사합니다. 오.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참치 도매화까지 병행하고 있는 이 가게 역사는 무려 100년. 가업은 4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오. 가족의 역사가 살아있는 가게를 지키기 위해 4대째 사장님은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きれいに柵にしてお客さんが来たらすぐ出せるようにしておいてください。ちょっと分厚すぎないかなこれ。会長、息子さん見てるとどうですか。うまくやってくれてると思います。はい、半人前とはもうちょっといきますけど、とても一人前とは思いませんけど。 한국에서 온 제작진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실력 발휘에 나선 시간. 한참 동안이나 정성을 들인 끝에 가장 맛있다는 참치 뱃살이 드러나자 얼굴 가득 자부심이 피어오릅니다. 僕はもう子供の頃からずっともうここで馴染んで育ってるので、もう継ぐもんだって思ってたんですよね、子供の頃から。社長になったのは本当に3年か4年前なんですよね。うちの父がちょっとリタイアしようかなって思い始めた時に、ちょうどいいタイミングだったので私が後を継いだんです。 혹시 아버지가 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좀 구박을 하십니까? 絶対に父は一人前になったなとは言ってくれないと思います。これは僕もそう思うんです。というのも父の背中をずっと見てるから、一生父の背中を僕も追いかけてたいし、一緒に楽しく仕事をできたらいいなと思ってるんで。やっぱり嬉しかったです。はい。これで事業を継承していけるんかなと思ってね。はい。なんとも言えん嬉しかったですね。はい。 2年ぐらい勤めていて、マグロをカットしたりとかしてるんですけど、私が結構明るい陽キャな感じなんで、お仕事向いてるん違うって言って声かけてもらいました。園の時のお仕事はすごい楽しくて、この先もずっとここで働きときたいなっては思ってます。 100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업이라는 선택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彼女が継ぐ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ですけれども、 いつ彼女が継ぎたいって思ってもいいように、店に出入りをさせて店のオペレーションを少しずつ覚えさせたりとか、お店のスタッフと仲良く交流させるようにはしてます。レールは引いてるつもりです。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가업을 잇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배경 아니면 이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なんでだろうね。今働きに来てくれてる人たちの生活も当然僕たちは面倒を見ないといけない、守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うちのことを好きで食べに来てくださるお客さんにもやっぱり美味しいものを提供し続けたい。繰り返しですよね、ずっと何年も何年も何代も何代もっていうのが今のこの会社かなと思います。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비결일 수도 있죠, 사실. 계속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참치집 인터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님의 표정을 잊지 못하겠거든요.
더 돈 많이 되는 프랜차이즈 집을 하지 왜 아빠가 하던 참치집을 하냐. 뭐가 더 돈을 많이 버냐. 이게 더 돈이 돼서 이걸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앉았다가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굉장히 당황하셔갖고 이 쳐다보는 표정이 눈동자가 흔들릴 때 그때도 제가 좀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나는 이걸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와서 해주는 게 좋다고 느꼈던 건데 그걸 공감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가봐야 할 곳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미야마라는 마을에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나름의 방법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했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의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골입니다. 예전 저희 할머니 때 가는 그런 곳이 생각이 나네요. 와. 깊은 산골에 위치해 있는 가미야마 마을은 한때 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 안에선 첨단 IT 장비를 갖춘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골 한복판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좀 놀랍기는 합니다. 전국으로 송출되는 방송 프로그램 정보를 편집, 배급하는 이 회사는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013年の4月から働いてます。ここの神山町になんか新しい会社ができる、東京からサテライトオフィスができるらしいよっていうのを感じでちょっと聞いて、でそれで応募しました。 지역에 있는 어떤 경우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좀 가질 수 있게 됐네요. はい、そうですね。実際に私自身も神山町出身でここで働くことができているので、本来なら例えば神山町を出たりとか県外に行ったりとかして多分仕事をしてただろうなと思うので。 기업들이 가미야마 마을에 위성 사무실을 잇따라 개소하며 도쿄에서 아예 거주지를 옮겨 정착한 이들도 많습니다. その当時は東京の代々木にしかオフィスがなかったので、みんなそこに私も含めて通ってました。東京の満員電車ってご存知ですか？すごいんですよね。でそれを1時間半かけて、そうなると東京が好きな人もいるし、東京が嫌いな人もいる。人混みが苦手な人もいて、要は社員が働きたい場所の選択をできるようにしたいといったところで、東京にオフィスを設けているのと、また別に、田舎に、オフィスを作ったというのが、ここを作った理由になりますね。こちらって半年間経ったら帰る予定だったんですね。半年、住んでみてやっぱり東京との比較、生活のしやすさが一番すごいこっちの方が心地よかったですね。自分に合うなというのがありました。で、その間、同じ移住者と結婚して、子供も生まれて、引き続きここに暮らしているという感じですかね。 최첨단 공유 오피스 랩까지 갖추고 있는 산골 마을. 이 모든 변화를 이끌고 있는 민간 단체에는 지금도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습니다. 神山では、現在22社サテライトオフィスがあります。また現在新しく東京の大手の企業がいくつか神山で、オフィスを開こうとされていて、現在グリーンバレーは、物件を、ご案内したりとかお手伝いをしております。 변화의 초석을 만든 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이 단체의 초대 이사장이었습니다. 실리콘바레ーってもともとサンフランシスコの南にある農業地帯なんですよね。でもそういうような場所が結果なんかいろんなクリエイティブな人たちが集まって新しいものとかことが起こるようなメッカにこう変わっていくわけですよね。でそうしたことを目の当たりにして、でも神山ってほとんどなんか資源的には恵まれてないけどもクリエイティブな人材が集まればもっとなんかワクワクするようなことが起こ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ような思いはありましたよね。なんか一般的に神山はサテライト市を誘致したっていうなんか捉えられ方するんだけども、決してなんか誘致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新しい働き方を実現したいって思う人たちが集まってきて、でだから結果的にサテライトオフィスっていうのが生まれていったっていうのが正確なところかなと思います。 가장 반가운 변화는 아이들의 탄생.
새로운 인구의 유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나아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선순환되는 중입니다. でもなんか田舎だから所得が低くていいとは全然思ってなくて、僕が最初に仕事を始めた時よりも今は6倍ぐらいの給料になっているので、自分の所得もしっかり上げながらここで子育てができているっていう感じですね。子育てするその友達家族同士の関係がすごく密なので、すごいいろんな年代の子たちと一緒に育っている。親もすごい安心して子育てができていると思います。料理作ったりとか一緒に踊ったりとか歌ったりして、友達が増えたっていうか仲間が増えたみたいな感じで。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일본. 일본 정부가 지난해 어린이 가정청을 만든 것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3.6 兆円の政策にあたる子ども未来戦略っていうのが去年の年末までに完成しましたと。でそれ以外に実はその子ども政策全体の子ども大綱という大きな計画5年計画みたいなのが、それも年末に完成してまして、ポイントとしてはその子どもたちとか若者たちからすごくたくさん意見を聞いて作ったっていうところが大きなポイントかなと思ってまして、やっぱり政策を考えるときにその大人たちが子どものことを想像しながら作るのではなくて、日本の政府として初めてそういうのをたくさんやった上で作った計画になったかなと。 이 새로운 시도들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 일본의 미래 역시 지금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일본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번 여정. 10년 전이었다면은 일본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로 왔을 텐데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너무 심각해서 일본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여기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는 게 참 서글펐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와서 일본 학생들하고 만나보고 일본 도쿄, 오사카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확실히 놀랍게도 우리나라보다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우리하고만 있으니까 그동안 그게 정상이 아니었던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희망이요? 대한민국 한다면 하는 나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빠르게 바꾸겠죠. 시간이 더 늦지 않을 때, 조금 더 쉬울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 시야를 넓게 해서 안다면은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人生に夢を持てると言ったら分かりやすいかもしれませんが、若者の側に立つ、当人たちの側に立って社会がそれを支援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出生率にも最終的には良い影響を与えてく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